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 발전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세종혁신도시 포럼에선 세종시를 국가균형 발전의 중추로 키울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나아가 행정수도의 국가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민원 광주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선 김상봉 고려대 교수 등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주변 도시와의 상생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지난 1일 전북 도당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전북 정치권의 지형이 바뀌게 되는데요. 지방선거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일 전북 전주에서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갖고 국민의당과 이혼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국회 정동영, 유성엽, 김광수, 김종애 등 현역 의원과 당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라북도 도당 창당 대회를 선언합니다. 또 정동영 의원은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대1 구도를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평당 전북도당이 출범함에 따라 전북 정치권도 기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 등 4당 체제에서 5당 대결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전북 출신 국회의원 10명 중 5명이 민평당에 참여, 오는 지방선거에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린 전예은입니다.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모금함이 전국 최초로 인천시청에 설치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스마트 모금함을 운영하는 에드포라이프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1일 스마트 모금함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스마트 모금함은 에드포라이프가 특허 2종을 취득한 새로운 상품으로 현금 납부와 교통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스마트 모금함 제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천시청에 설치된 스마트 모금함의 모금액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인천시 공간복지 사업인 천사 가족 사랑 언약 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전주에 신시가지가 생긴 이후 아중지구의 상권이 쇠퇴했죠.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아중생태공원 조성 등 아중지구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아중지구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중호수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아중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아중지구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호수 아중호수가 자연 친화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아름다운 호수로 재발견되어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로 자리 잡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중호수 주변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땅치 않아 자연 친화적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호수 주변 산책로를 꾸미고 이와 병행해서 하반기에는 생태마당과 수상공연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린 김경모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중국 칭화대학교와 한중 미래자동차 포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공동기술 개발과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행정기관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칭화대는 세계 최대 전기차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자동차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주시 장애인 공간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총 4,252건에 이릅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파란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정차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표지가 없습니다. 비장애인이 용건이 있어 잠시 주차해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빨간 차량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 방해 시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한 해 전주시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총 4,252건에 이릅니다. 전주시 구별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주시 덕진구는 작년 한 해 2,085건으로 재작년 1,374건과 비교해 53.8% 증가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또한 2016년 2,029건에서 2017년 2,167건으로 6.8% 늘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모두 2,000건이 넘는 장애인 불법 주차 차량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불법 주차 차량이 는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들의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들어서도 한 달 평균 150에서 200여 건의 장애인 주차 공간에 불법 차량이 적발되고 있어 전주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유연해 보입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7일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올림픽 공동개최 도시라는 자세로 손님 맞이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평창 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서울시 5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서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당 및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공연 기간 동안 각종 편의 제공에 집중합니다. 또 올림픽 기간 서울과 평창을 오가는 관람객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막차 시간 연장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합니다. 9층 규모의 한국 최대의 석탑이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그동안 훼손된 상태를 보수 정비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10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 올 10월 덧집을 벗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국보 11호로 백제무왕 639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대의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수천 개의 얇게 조각한 돌을 쌓아 올린 목조 건물의 양식을 석재로 구현하고 하늘을 향해 뻗은 기소슴 양식의 지붕들을 사용해 석조 문화재의 백미로 꼽힙니다. 그러나 탑의 중심축이 되는 첫 번째 심주석이 놓인 뒤로 1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석탑 서쪽면 절반 이상이 파손돼 1915년 일제에 의해 콘크리트로 임시 보수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2001년 해체에 착수해서 2017년 말 조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사 연구를 거쳐서 아주 그 심도 있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안점을 뒀던 것은 이 훼손된 부재들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써줄 것인가, 재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보강 기술이라든지 보존처리 기술을 개발을 해서 최대한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 석탑을 조립을 했습니다. 동탑과 같이 그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또 원부재가 많이 풍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중이 늘어났을 경우 추가로 쓸 수 없는 부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상까지만 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998년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 추진을 착수해 2001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에 들어갔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 사업은 문화재가 겪었을 역사를 후손이 느낄 수 있도록 보존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원형 복원보다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미륵사지 석탑 형태로 보수 정비합니다. 지난해 11월 조립을 마치고 오늘 10월 미륵사지 석탑 수리 준공식을 목표로 현재 보수한 신부재와 구부재가 조화되도록 색맞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차량 소통 중심의 도로 통행 체계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시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안전대책과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등 5개 핵심 분야에 39개 교통안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서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달 31일 노인학대 예방정책자문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시는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전국 단위의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심으로 수행해온 노인학대 예방 사업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보다 깊이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경주시는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주시 어촌 지역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귀어업인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말까지인데요. 지원 분야는 어선,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유통 등 수산 분야와 어촌 비즈니스 분야의 창업 자금 지원과 주택 마련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